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유한타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분기 실적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후의 그 전망치 변화와 이익 증감률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4분기는 어닝 쇼크의 계절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분기 어닝 쇼크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번 4분기 어닝 시즌 역시도 어닝 쇼크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4분기 어닝 쇼크, 그 원인은 무엇이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2년 한국 증시 성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200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200개 종목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200개 종목 가운데 171개 종목의 실적이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고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종목의 실적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망치 달성률 87%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죠.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전망치를 하회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눈에 띄는 것, 은행, 증권 등을 위시로 한 금융 섹터의 전망치 달성률이 높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4분기는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21년 분기별 전망치 달성률입니다. 1분기에 엄청 좋았습니다. 100을 다 넘어선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히 좋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이익 전망치 달성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많은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닝 시즌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자, 근데 2분기부터 어떻습니까? 2분기,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죠.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그 상회한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자, 3분기. 전망치를 하회했죠. 그리고 4분기 더 하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로 4분기 전망치 달성률만 가지고 한번 와본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100을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가장 좋았던 4분기 어닝 시즌이 바로 20년 4분기 어닝 시즌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가 이제 20년 4분기 어닝 시즌이었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평가가 생각보다 선전했다. 생각보다 선방했다. 괜찮았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뭡니까? 21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1년 4분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다지 좋지 못한 전망치 달성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년 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다소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매년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성과급과 충당금이죠. 자, 이것이 4분기에 어닝 쇼크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성과급, 이게 예상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또 좀 어폐가 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업이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라면 4분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았냐? 라는 거고요. 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가 다릅니다. 정말 4분기에 뭔가 발생을 했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1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미리 반영을 했다라면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에 미리 반영을 하면서 실적을 낮췄겠죠. 자, 그런데 1분기, 2분기, 3분기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놓고 4분기에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 충당금으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1, 2, 3분기 이 좋았던 실적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4분기에 어떻게 된다?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4분기에 뒤통수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걸 몰랐다라는 거죠. 1, 2, 3분기에 미리 좀 덜 실적을 냈다라면 4분기에 이런 쇼크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반대로 1, 2, 3분기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빅베스지, 저는 사실 이 빅베스라는 말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4분기에 반영할 이 충당금을 이번 분기에 쌓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눠서 반영을 한다라면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나눠서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겁니다. 다만 반대로 4분기 실적은 이렇게 안 좋지 않았겠죠.
이렇게 반영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이 주식을 안 사겠죠. 앞으로 나올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네. 안 좋아지니까 이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경영자 측에서 이렇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분기에 충당금을 몰아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차기 년도에 나눠서 반영한다라면 증감률이 안 나오겠죠. 반면에 이번에 4분기에 몽땅 털어버리면 1분기, 2분기, 3분기 향후에 나올 증감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그러면 이 증감률, 22년에 나오게 되는 이 증감률은 결국 만들어진 증감률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4분기 충당금과 4분기 쇼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증감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좀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2년 한국 증시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4분기는 어닝 쇼크고요. 4분기 어닝 쇼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22년 전망치 변화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사실 큰 하향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그다지 그 흐름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기입니다. 지금 이미 2월이 거의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1분기 전망치 변화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한타 투데이에도 이 지표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 지표입니다. 자, 근데 이 증감률 지표가 지금 현재 0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이 0 밑으로 하락한다라는 거 되게 레어한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본 건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이 0 이하로 하락한 것은 3번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이라는 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증감률과 23년 증감률이 가중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22년 2월이니까 22년 증감률에 대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 22년 증감률은 어떻게 나옵니까? 21년 이익과 22년 이익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21년 이익 어떻습니까? 21년 이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4분기 어닝 쇼크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22년은 어떻습니까? 22년은 21년 이익이 낮아짐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22년 증감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2년 증감률이 높아지면서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아까 제가 이익 전망치가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익 전망치가 빠지고 있는 것, 이 부분. 그러면 21년 대비 22년 이 증감률에서 22년 이익이 빠지는 겁니다.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점. 자,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22년 증감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22년 증감률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도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에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상승 요인은 뭐다? 기저효과 때문이다. 4분기 망가짐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인 거고, 하락 요인은 전망치 자체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익으로만 봤을 때 22년 상반기 현재의 한국 증시에서 좋아 보일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수비를 강조해온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상반기까지 조금 더 수비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한타 투데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